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존리의 부자학교 거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존리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인데 이제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람서부터 주식을 막 단타로 막 그냥 하루 종일 주식 투자를 막 사고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이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나이가 20대 투자하는 게 틀리고 30대가 투자하는 게 틀리고, 근데 만약에 50대다 그러면 보통 많이 쓰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11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게 주식 비중이에요. 자기의 재산의 주식 비중인데 한국은 한참 모자라죠. 대부분 부동산에 다 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60이다 그러면 4, 50%는 주식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면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막 어렵게 그냥 무슨 주식 사고 팔고 그러는 것보다는 한국에 투자하는 ETF, 한국의 코스피 200개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ETF를 사거나, 아니면 많이 흔하게 얘기하는 S&P 500이라든가, 그거를 뭐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느 게 좋다는 건 아니고, 나는 한국 주식이 더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치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한국 주식을 사라고 그래서 코스피 200을 뭐 70%를 산다든가, 미국에 투자하는 거는 뭐 30% 한다든가, 그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틀린데, 제일 먼저 결정할 거는 그 1억이라는 돈이 나의 전 재산에서 얼마나 큰 비중이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제일 먼저 할 거는 내 전체 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걸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코스피를 산다든가 미국의 S&P 500을 산다든가, 그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60세로 예를 들었을 때 50%를 주식을 한다고 치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나중에 50%는 이제 뭐 채권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은행 예금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그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일 수도 있죠. 또 부동산이 없으면 이제 리츠 이렇게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한국에 보면 80%가 부동산이에요. 네, 그게 좀 심각하죠. 이게 어찌됐든 부동산이 너무 많이 비싸니까 아니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편견이 있잖아요. 무조건 집을 먼저 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만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 그런 게 여러 가지 믹스가 된 거죠. 근데 그게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 대상이에요. 주식도 투자 대상인데, 그 주식의 중요성은 우리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잖아요. 새로운 그 사업을 일으키기도 하는 건 다 기업이니까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돈이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에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균형하죠. 일본 같은 경우도 30년 내내 사람들은 부동산에만 투자했어요. 근데 부동산이 계속 하락했죠, 일본이. 그 버블이 꺼지고. 한국도 부동산이 버블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재산이나 있으면 난 조금씩은 걱정이 되는 거죠. 또 상가 같은 경우도 보면 비어있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건물을 산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고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금융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균형 있는 내 재산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는 부동산만 좋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깨트려야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건 뭐든 간에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남들이 나쁘다고 얘기할 때가 제일 좋아요. 남들이 아우 저게 지긋지긋하다 저기는. 근데 우리 한국이 어땠어요? 한 3년 동안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전부 미국에 가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모든 매스컴이 그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실제 상황보다도 훨씬 더 나쁘게 인식이 된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한국 기업들이 디스카운트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코퍼리 거버넌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의 열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 근데 최근에 정부에서 주식 가격을 5천으로 가겠다고 한 얘기는 그런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바꾸고 투자가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이 다행히도 한국 주식이 비싸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이 버블인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언젠간 버블이 터지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그걸 보통 영어로 락 바텀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바위같이 너무 낮은 가격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나 인플레이션이나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죠?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침체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우리가 전략에 대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주식 비중을 뭐 줄여야 되겠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경제적인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거시경제 때문에 주식에 잘못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자율이 올라가건 내려가건 간에 나는 꾸준히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지 않고 기업을 봐라. 흔히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기업을 보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S&P 500이나 코스피 200에 ETF를 사셔서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AI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S&P 500에. 그리고 그게 뭐 AI가 굉장히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그게 뭐 당장에 뭐 6개월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또 생각 안 하는 것도 다 문제죠. 그러니까 AI라는 게 굉장히 앞으로 큰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근데 무조건 이제 제일 나쁜 게 그런 거예요. 스토리텔링이에요. AI다 그러면 막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방송에서 이 주식 사세요. AI 뭐 특혜 그러니까 뭐 AI의 가장 혜택을 받는 주식이에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전부 뭐 이거는 뭐 우리 AI 때문에 이 회사가 막 엄청나게 잘 될 것 같은 그런 거는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다 그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굳이 한 가지만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뭐 성장주도 있을 수 있고 또 디밸류 그러니까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가치주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최근에는 왜냐하면 법이 바뀌고 하면 그 가치주가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엄청나게 싼데 가치에 비해서 근데 그동안 억눌려 있는 주식들이 많은 거예요. 법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법이 바뀌게 되면 그런 주식들은 각광을 받을 수가 있죠.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가 좋은 예죠. 일본이 기업 지배 구조가 일본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래서 30년 내내 주식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아무리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해도 일본 기업들은 끔찍없이 안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불과 몇 년 전에 일본 정부가 이건 우리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밸류업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런 일본 기업들이 PBR이 1 미만인 회사들을 정신 차려라. 그래서 다 일로 오다가 하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확 올라가서 그동안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주식 하락이 다 한숨에 다 그 올라갔거든요. 한국도 그럴 수가 있죠. 너무나 싼 주식이 많아요. 이 가치주가. PBR이 뭐 0.3도 있고, PBR이 0.3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기업의 청산 가치가 만약에 1억이다. 근데 이 주식 가격은 3천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많다, 한국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독 한국이 그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크게 이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많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고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고 전부 국영수만 잘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해도 될까? 그런 이제 의심을 갖게 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이제 상법 개정도 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좋죠.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배당을 많이 주는구나. 그래서 이 기업들이 배당 많이 주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들이 있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나쁜 방법 아니죠. 또 하나는 이제 리츠 같은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그러니까 건물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그러니까 ETF,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를 산다든가 리츠를 산다든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주식 비중이 그 나이가 더 들을수록 조금씩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비중을 늘린다든가.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나 혼자만 그 할 게 아니고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자녀, 손자들 같이 경제 독립, 부자가 되는 걸 지금부터 실천을 해야 돼요. 각계로 하게 되면 의견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후회가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온 가족이 같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그 온 가족이 같이 해야죠. 그 미국의 부자들한테 이렇게 서베이를 하면 되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돈하고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도덕성을 찍어요. 법을 잘 지킨다. 그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 세금도 제대로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가 되더라. 신기하죠? 두 번째로는 사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사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해요. 긍정적인 생각. 뭐 그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다음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 어떤 주식이 좋을까? 뭐 이런 호기심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될까? 그런 호기심 많은 거. 그 다음에 투자를 일찍 한 사람들이에요. 투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투자의 중요성을 잘 모르죠. 그죠?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렇게.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저한테, 5년 전에, 당신 말 듣고 시작했더니, 내가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편지도 보내오고, 이메일도 보내오고, 다양하게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이제 시간이 많지. 이제 뭐, 근데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60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옛날처럼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조하게 생각할 건 없고 일단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고요. 일단 계좌를 열어야 되고 연금저축이라는 계좌가 있어요. 그거 반드시 계좌를 여시고 여유 자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온 가족이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아들, 손주 다 같이 해야 돼요. 그 손주한테 부자를 만들어주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제는 장난감 사주지 말고 거기다가 주식이나 ETF를 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대표님은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몇 살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일찍 갈수록 좋죠. 그냥 최대한 일찍. 아, 그럼요. 유태인들은 1살 때부터 해요. 그럼요. 근데 좀 경제에 관심 없는 자녀에게 억지로 이렇게 교육을 해버리면 오히려 반항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 반항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안 하다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냥 조금씩 서서.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래서 그 자녀는 한 번도 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앞으로 돈 공부하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이 차근차근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혼자 아무리 해도 그 가족이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굉장히 외롭고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하는 게 맞는지 또 거기서 회의가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돈에 대한 철학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녀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행동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비싼 백을 산다든가 비싼 시계를 산다든가 그거를 부자가 되는 길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 돈으로 투자가 돼야 되고 그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가 부자 되는 라이프 스타일인지 가난하게 되는 라이프 스타일인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그 쓸데없이 돈을 막 함부로 쓰는 사람들, 쇼핑을 막 하는 사람들, 카드를 막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수밖에 없어요. 부자 되는 라이프 스타일로 가는 거죠. 부자 되는 라이프 스타일은 아끼고 투자하는 게 아끼고 그다음에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소비의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잠깐 물어봐요. 월급 받으면 뭐부터 하십니까? 대부분 뭐라고 그럴까요? 자녀가 있으신 분은 사교육비, 또 카드값. 그렇게 그게 다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죠.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누구죠? 나 자신이죠. 돈 생기면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나한테 세금 먼저 내야죠. 나를 위한 투자가 제일 전부죠. 씨를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대부분 그거를 몰라요. 그 다음에 다 쓰고 나서 나중에 나 투자할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나다. 나부터 페이해라.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핵심은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부자처럼 보이고 싶으냐, 부자가 되고 싶냐, 아니면 부자처럼 보이고 싶냐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는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남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야 돼요. 남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거는 투자죠. 또 주식에 그래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은 저축과 투자 중에서는 투자. 저축은 아주 미니멈으로 해야죠. 저축만 해갖고는 가장 위험한 자산이 뭘까요? 은행에 있는 돈이죠.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는 돈은 게으른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할 때 원금 보장이란 말을 잊어버려야 돼요. 원금 보장이 제일 나쁜 거예요. 원금 보장이라는 거는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람이 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게으르다 그러죠. 내 돈이 게으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전부 원금 보장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원금 보장을 하려고 할까? 그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금융 문명이라고 얘기하죠. 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돈을 일시켜야죠. 근데 일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주시장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하니까 그거를 위험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5년 있다가는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10년 다 올라가게 돼 있고. 근데 돈을 일하게 하는 거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꾸준히 월급의 10%, 20% 투자하는 게 중요하죠.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가르쳐 줘야 돼요. 손자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거를 이제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부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사교육을 끊고 그걸로 투자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용기가 없죠. 다. 좀 무서워요. 그게 왜 무섭냐? 금융 문명이기 때문에. 한국의 금융 문맹률로 따지면 아주 상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융 문맹은 질병이다.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한국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죠. 자살률 세계에서 1등이죠. 노인 빈곤증 세계에서 1등이죠. 그리고 행복 지수가 아주 낮죠.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 돈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돈 공부를 안 해봤어요. 지금부터 해야죠. 늦은 건 없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지금부터 돈 얘기합시다. 돈 경제 독립을 합시다. 우리나라가 다시 지금은 우리나라가 계속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하잖아요. 그걸 다시 일으키는 일은 유일하게 금융에 대한 이해예요. 돈에 대한 이해.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한국은. 이제 심각하죠. 노후가 심각해요. 이거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나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육체적으로 튼튼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 체육관 가죠. 그래서 워크아웃 하죠. 그래서 등록합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제 뭐 혈압도 재고, 심장도 재고 막 하잖아요. 지금부터 그걸 해야 돼요. 내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재산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수입이 어떤 게 있을 거고, 그걸 잘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제대로 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식 비중을 얼마큼 해야 되고, 부동산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고, 또 캐시플로우죠.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그걸 잘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만약에 내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소비를 끊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카드 같은 거 받아보면 막 엄청나잖아요. 이거 안 했어도 되는데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카드는 찢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슈가 나한테는 돈이 없으면 큰일 나요. 돈이 없으면 돈의 노예가 되죠. 지금부터는 돈이 나의 노예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바꿔야 돼요.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우리한테 오세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일어나면 훨씬 더 재밌죠. 존예 부자학교에 오시면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끼리 다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다들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게 좋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은퇴자 협회 같은 경우 있거든요. AARP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제가 그걸 만들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같이 합시다.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 같이 금융교육도 하고 또 직업도 같이 창출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한국에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연금이 제일 중요하죠. 그거는 이제 근데 대부분 연금 소득이 중요한데 연금을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뭐 당연하게 있는 거지만 너무 금액이 작죠. 그러니까 개인 연금이 있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미처 준비를 못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소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근로소득은 작을 수밖에 없죠. 내가 젊었을 때는 내 육체적인 육체적으로 강할 때잖아요. 근데 이제 50, 60이 되면서 이제 회사에서도 나가길 바랄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 근로소득이 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거는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소득, 연금소득 그게 이제 결국은 나의 미래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준비돼 있건 안 돼 있건 무조건 시작해라. 60이 됐건 당장 연금저축 계좌를 열어야 되고 거기에 여유자금을 넣어야 되고 여유자금이 없다 치더라도 어떻게든 여유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여유자금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잘못된 그런 그 충고나 이런 거는 무시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그 존리부자학교에서 거기서 그런 시니어들을 위한 교육도 하고 또 그 단순히 뭐 투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 같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모여서 여행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얘기도 들어. 당신은 어떻게 투자합니까? 난 이게 투자하고 있고 또 금융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거기에 많은 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니어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아유, 저는 한국에 와서 그 굉장히 험한 일을 좀 당했죠. 그런 그 언론 환경이 너무나 틀려요, 미국하고. 미국에서는 제가 인터뷰한 적도 많은데, 미국에서는 반드시 저를 인터뷰한 다음에 사실 확인을 하고, 또,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기사들이 나하고 인터뷰한 적도 없는 기사가 막 뜨고, 그 언론의 그 힘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특정 매체에서 굉장히 제가 너무나 놀랬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또 회사에서 쫓겨났고 그런 일들이 진짜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길게 보면 또 새로운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봐야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했죠. 근데 한국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령화가 되면서 도와줄 사람도 많고 또 투자, 금융 교육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들 부자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내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책도 다시 쓰고 다시 그 앞으로 10년이 저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 50년, 100년을 결정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한국의 금융 문맹률이 너무 높아요. 전부 아이들을 학원을 몰고 있고 또 그런 사회에서는 계속 가난한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빈부의 격차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다양성이 없는 사회.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고 너 공부 못해도 괜찮다. 근데 부자는 돼야 된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싶은 거죠.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대로 또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대로 지금부터는 무조건 시스템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라이프를 살 수 있도록 그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정책도 바뀌게 되고 또 사회 분위기도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한국의 그 교육 시스템이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게 모든 게 시험을 통해서잖아요. 점수를 통해서 등수를 매기고 저는 그게 굉장히 나쁜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사람을 다양성이 중요한데 그걸 등수를 따져서 일률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저는 한국에 왔을 때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사람 뽑는 것도 시험으로만 뽑고 모든 게 시험, 은행 가는 것도 시험.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죠. 만약에 금융을 하는데 금융은 뭐예요? 그런 투자를 많이 경험한 사람 또 그런 사람이 그 담당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공부 잘하면 다 잘할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예를 들어 증권회사 사장이 되는 거랑 똑같죠. 그게 이제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생산성이 떨어지죠.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이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공부 위주로 했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국영수 교육은 그만하고 돈 교육을 해야 돼요. 투자 교육. 그 다음에 주식. 미국이 1970년대에 중반에 한 게 그거예요. 미국은 1970년대 들어가면서 미국이 경쟁력을 급격하게 잃어버렸어요. 일본, 한국, 뭐 이런 신흥 국가에 의해서 그 마켓시어, 그 점유율도 떨어지고, 그 미국은 막 공룡 같은 된 거죠. 다 뺏기고 자동차도 일본한테 뺏기고 그랬는데 미국이 결정적으로 잘한 건 뭐냐면 그 금융교육을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강제로 투자하게 했어요. 월급에 아까 얘기했죠. 제가 월급의 일정 부분을 나한테 세금을 먼저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402K라는 거를 만들어서 월급쟁이들한테 돈을 강제로 투자하게 했어요. 노 준비해야 된다. 60세까지 대신에 못 찾아요. 대신에 만약에 우리 직원이 그래서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럼 회사가 25만 원, 5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칭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기업과 정부와 개인들이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50년이 지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50년 동안에. 미국의 금융산업이 엄청나게 커졌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 노후 준비가 다 됐죠? 또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기업이 창출됐죠. 구글이 나오고, 아마존이 나오고, 애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거죠. 우리나라도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거죠. 내 돈이 혹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그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잘못된 인식,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 어떤 주식도 그럴 수 있고, 다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변동성이에요. 앞으로 내가 60인데 시작을 했는데, 어차피 내가 여유 자금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소비를 줄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소비할 돈이라고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5년, 10년 후에 큰 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save now, power later라는 말이에요. 지금 작은 돈 아낀 게 나중에는 나한테 엄청난 파워로 돌아올 거다. 그게 복리의 마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걸 당장 시작해라. 그리고 만약에 두려우면 우리한테 오세요. 다 같이 하면 돼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위에 제대로 이 투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뭐 리딩방이라든가 일본 매스컴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단기간에 일어날 일은 없어요.